교육에 대한 거고, 또 뭐 말인즉슨 그 출산율의 저하도 여성들의 그 의식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은 함께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좋아지는 사회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그 요인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정부가 뭐 아기를 둘 낳으면 뭐 1,000만 원 줄게, 뭐 셋 낳으면 뭐 2,000만 원 줄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저희 교회도 아기 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뭔지 축하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물도 주시면서 둘째 날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그 대답하는 분들이, 얼른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웃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째 좀 대답을 못 들었다고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것도 늘 매주 경험을 하는데, 역시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중에 이것도 하나의 나라 사랑이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묘책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뭐 정부 관계자라고 이렇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라도 안 하면 또 어떡하겠나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얼마 줘서 남는 게 아니라, 그 유럽의 제도를 보면 아이가 자라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데는 장애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모든 소모품을 정부가 다 대준다든지,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그 보살펴주는 그 어떤 저 페미니즘이 굉장히 그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그래도 뭐 그쪽도 겪고 있는 현실이고, 세계적으로 지금 다 뭐 아프리카의 뭐 몇 개 나라를 빼놓고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나라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어떻든 행복이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다. 또 왜 교회에 나가는가? 물론 정말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간다. 사실상 그게 몇 프로를 점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경지에 어느 정도에 이르러서 정말 내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씩 접근해 주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갖는 건 또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교회가 행복을 주기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뭐라 그랬냐 하면, 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거냐라고 했더니, 참 최근에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느끼는 거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사상 최대의 고용률이 떨어져서 지금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실업자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걱정인데, 근데 그 칸트가 말한 거 보면 할 수 있는 일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그 행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과 꿈과 목표다. 희망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들께서 정말 행복을 향해서 가는 목회가 되시도록 좀 해주시고, 물론 또 그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목회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지난 학자지만 스티븐 코스비의
그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제가 40대, 50대 때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티븐 코스비가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10가지로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뭐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겸손하라.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아라. 언행일치. 그리고 정의로워라. 그리고 사랑을 많이 가져라. 그리고 절제해라. 용기가 있어라. 인내해라. 근면해라. 소박해라. 수수해라. 이런 것들을 그 스티븐 코스비가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더라 라고 제언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없고 어떻든 이제 이런 그 맥락 속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미 그 예언을 했던 미래학자나 기타 그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는 여성이 정말 평등한 삶을 사는 세상으로 왔다. 최근에 벌어졌던 미투, 여러분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오늘 무죄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뭐 결국은 저 판단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대답을 하라 그러면 뻔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기 남성 목회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판단은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평등일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시점에서 봐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탁삭선 씨의 말대로 저는 그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평등한 관계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장관을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표를 항상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살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는 굉장히 표준 그 말하자면 그 많이 우리 국민들 속에 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도 될까? 이런 곳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장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살고 있을까? 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한 2년 장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 10년 생활을 장관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여성으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그때의 업무를 맡아서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우리 집에 온 친구가 아니 장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아직도 살아?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은행 다물털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는 월급만 가지고 살았고 또 장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돈도 많이 써야 돼요. 품위 유지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이러면 내가 10년 전에 살던 집, 20년 전에 살던 집에서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러 좀 관심을 갖고 다녔다면 장관 못했겠죠. 근데 거기는 청문회 때 보면 맨 부동산 투기 있다고 야단을 하니까 그것도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학교에 나가고 아직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은 내가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사실은 4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나온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이북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황해도 연백에서 제가 피난을 나왔는데 그래서 엄마 아버지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만한 모래알 같은 역할이라도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사몽학교라고 하는 탈북자들이 만든 학교의 후원회장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를 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뭐 10명으로 시작했던 게 54명을 아파트 3개를 얻어가지고 저기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결정이지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탈북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 대열에 낄 수가 없을 걸 그만두고 그 이후에는 통일희망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월 넷째 토요일에 숙명여대에서 통일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기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끝내는 그런 포럼을 준비를 해서 1년에 7, 8차례 해서 지금 45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럼은 돈을 안 내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조금 받는 월급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충분히 봉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리고 숙명여대가 제가 하는 일에 그 협조를 하느라고 강의실을 무료로 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미래를 향한 여성들의 삶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정말 평등한 사회 속으로 여성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역사적인 것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어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많이 조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시는 과정에 또 이웃과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 이런 용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4P, 4P, 그러니까 저 P자가 4개 들어가는 용어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특히 여성들에게 이 말을 저는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기 일에 대한 긍지, 자기 자신의 존중. 왜냐하면 여성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길들여집니다. 오빠 밥상 차려줘라, 오빠 물 떠다줘라, 남동생 뭐 해줘라,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게 모르게 남성 중심적 주도적 관점에서 여성은 부자를 달아야 되고 또 여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떤 때도 보면 남성과 여성을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 가도,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명함을 내주는 일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남성들은 뭐 조금만 뭘 가져도 길게 써가지고 명함 만들어서 다 도를 누고 이러는 문화가 있는데, 아직도 남녀가 같이 모이는 데서 보면 여성들은 여성끼리 이렇게 또 뭉쳐진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긍심에 조금 위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라이드를 가져라. 1년에 한 번씩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연령을 고항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0대 70대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의식을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는 여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주의적 배려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축이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을 가져라. 인터넷에서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열정이랍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만큼 인간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의 자긍심도 중요하고 그것에 뒤따르는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정말 어떤 성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포지티브. 정말 어떤 일이든지, 왜 물컵을 비유하는 TV에 얘도 나왔는데, 반컵을 놓고 반컵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반컵이나 남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반컵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보다는 반컵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있는 입장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프로페셔널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뭐 이 나이에 뭘 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목표를 설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P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고 또 인생에 임한다면 좀 성공하지 않을까. 특히 여성들이 갖기 힘든 자긍심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도 여성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눅 드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정말 용감하니까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도 프라이드,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정을 보태시고 또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시지만 성경적으로나 기타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실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여성으로서, 또 성공적인 남성으로서 살아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또 뒷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춤주춤하지 말라. 또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못해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곳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겨드릴 때 아이고 못할 때 못하는 일은 내가 해보지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cannot,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을 내 사전에서 없애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켜드리면 그거나 어려워서 못하겠다, 어렵다는 생각을 의식해서 지워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제가 그 학생들이나 또 여성들의 모임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긍정적인 그 삶의 태도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그 여성들의 미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저기 모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님들이시라는 것 때문에 조금 긴장도 되고 좀 그냥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한 목사님 사모님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 모임에서 요청을 해서 그냥 어려운 그 강의지만 대답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그 합당한 그 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막상 좀 하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